네, 김지성 캐스터입니다. 이번 주는 파란불이었지만 다음 주에는 빨간불을 켜줄 공약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본스타님 종목인데요.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KB스타 미국 장기채 선물 인버스 2X 가지고 나오셨고요. 슈퍼개미님 오르비텍, 천윤희 대표님은 기업은행 들고 나오셨습니다. 기업은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금리 이슈로 인해서요. 미국과 유럽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국내 은행주 주가는 반등폭이 미미한 상태인데요. 외국인이 금융업종에서 순매수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은행 업종 중에서는 기업은행이 탑픽이라고 합니다. 또 은행주 중에서는 배당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매력적인 종목으로 기업은행 들고 나오셨고요. 다음은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은 원자력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모회사와 연계해서 항공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보잉사 등 직접 수주를 통해서 해외 물량을 확대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부 육성 산업인 원전 해체 수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최소 8년은 여기에 따른 중장기적인 수혜 전망이 돼서 오르비텍 들고 나오셨고요. 한국조선해양까지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해운, 조선화학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냐? 해운 운임이 상승하면요. 신규 배를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선사 수주 가능성도 상승하기 때문에 연계적으로 상승이 되는데 현재 LPG 신규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플랜트 수주 현장에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또 컨택트 업종에서는 탑픽이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 들고 나오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KB스타 미국 장기채 선물 인버스 2X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미국 장기채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요. 국채 가격이 하락합니다.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가기 때문인데요. 국채 가격 하락은 장기채 선물 가격의 하락인데 이 인버스라는 게 가격 하락 시 수익이 나는 인버스입니다. 심지어 2X라는 거는 2배로 하락해서 2배로 수익이 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GDP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는 국채금리가 2%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거는 향후 30% 업사이드 포텐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 시 수익 방어 해지용으로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들고 나오신 것 같고요. 다시 스튜디오로 자세한 설명 듣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좀 통했어요. 현재 대표님 저하고 좀 통했고, 슈퍼개미님 통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한번 그럼 빠르게 한번 종목 설명 부탁드려요. 먼저 슈퍼개미 전문가님 한번 종목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좀 갖고 나온 종목은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을 좀 갖고 나왔는데요. 종목들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지수가 빠져가지고 업종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리를 좀 잡아가야 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로 한데 시장을 이렇게 좀 보고 있으면은 요즘 이제 개별 종목들이 3월달 들어서 조금씩 소수지만 좀 튀는 흐름들이 좀 보여가지고 3월 달에는 개별 종목 장세가 그래도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비텍 업종 관련주보다는 이제 원전 뭐 해체 관련주를 좀 가지고 좀 나왔습니다. 일단 이 시장 규모가 23조 원 이상이 좀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른 이제 정부 정책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좀 하나로 그렇게 좀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현재 주가 움직임은요. 오랫동안 좀 행보를 좀 해놓은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매수 거래량이 소폭 좀 늘면서 고개를 좀 드는 모습이에요. 최근 들어 22평선 부분까지 일단 좀 눌림을 좀 거쳐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며칠 동안 좀 실수는 있습니다. 요 22평선 위쪽에서 옆으로 조금 횡보하면서 좀 실수는 있는데 지금 주가가 빠질 때 지금 거래량이 하나도 없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매수 거래량이 한번 좀 터지면서 좀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나타나 줄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현재 좀 갖고 나왔고요. 지수가 거진 한 달 동안 빠졌는데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중장기 평선 타 우상향을 만들면서 정배열을 정직하게 좀 만들어주고 있는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세력들이 주가 관리를 충분하게 강하게 좀 해주고 있는 흐름들이 좀 눈에 좀 띄곤 있어요. 그래서 좀 시장 대비 좀 안정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갖고 좀 나왔는데 정확한 목표가와 손절가는 노란통 메신저로 들어오시면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니까 그것도 잘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르비텍. 자, 우리나라 탈원전인데 중동 그 왕자님들 많은 왕족 많은 국가들은
원전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은 지금 군사무기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차피 먹거리만 있습니다. 네, 오르비텍 설명이 좀 차트적인 설명 자세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 오르비텍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마스터 초영 대표님 기업은행 누구 나왔어요? 예. 제 거랑 겹칩니다. 그러니까요. 제 거 미국채선물, 국채선물, 2X랑 역시 금리가 오르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인데 그렇죠. 한번 기업은행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기업은행인데요. 일단 그동안 조금 우리가 그 장이 상당히 지금 눌려있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조금 수급이 들어오냐 살펴봤더니 결국에는 은행과 보험입니다. 그리고 보험 쪽에서는 오늘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가 상당히 좀 강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벌써 시세가 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시세 상승의 좀 초입 단계가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업은행이 2월달 한 달간 우리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8,400원, 8,500원, 이 100원 이 라인에서 상당히 월간 정도의 눌림목을 꾸준하게 거친 후에 지금 수급과 함께 고개를 살짝 들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기업은행은 일단은 한 가지 리스크는 있어요. 실질적으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상공인들 대출도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약간은 그 대출과 이제 그 대출이 흔히 우리가 시장에서 말했을 때 부채를 못 갚아서 부실률이 되죠. 이런 부분이 기업은행의 리스크고, 또 두 번째는 기업은행은 어느 정도 항상 증자 이슈가 있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증자 이슈가 항상 좀 있지만 지난해처럼 증자폭이 크진 않을 것으로 올해는 좀 예상이 돼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리스크를 감안해서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이 정도로 지금 그 360억에 가까운 최근에 순매수가 유입이 된다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지금 들어줄 수 있다. 현재 같은 장에서는 기업은행처럼 수급이 들어오고 어쨌든 은행업, 금융업 종으로 수급이 들어올 때 기업은행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피겨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제가 선절가도 길게 잡지 않았어요. 선절가도 좀 짧게 제가 가지고 나왔고 목표가 역시도 워낙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뭐 크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도 크게 안 본다고 해도 최소 뭐 10% 이상은 목표가를 세우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시장이 상당히 불확실한 가운데 수급이 들어오는 기업은행에 한 번 정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업은행 한번 가지고 나오셨고요. 자, 그럼 이제 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종목은 먼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노란통 메신저 들어와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 노란통 메신저 들어와 보신 분들은 오늘 사실 한국조선해양 아침에 얘기 드렸어요. 살 타이밍 찾고 있다. 근데 시초가가 살짝 플러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마이너스에 사야 제 맛인데 그냥 마이너스 나길 기다렸는데 그냥 가더라고요. 그냥 가버려가지고 오늘 놓치긴 아침 시초가에 놓쳤는데 그래도 한국조선해양은 살만하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유가 급등하고 있죠. 지금 유가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가 이상한 건지 제정신이 아닌 건지 계속 감산하겠대요. 러시아 요만큼 소폭 증산시켜주고 자기들이 더 감산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죠. 미국이 지금 한파여가지고 한파 때문에 지금 석유를 더 생산 못하니까 그냥 생산 못하는 대로 한번 가격이라도 올려보자 이 심산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유가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학, 조선, 해운 다 전반적으로 상승해요. 근데 조선 좀 덜 올랐어요. 화학주도 좀 올라가서 지금 오늘 조정받았는데. 자, 그리고 최근에 해운 운임이 완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해운 운임 뭡니까? 배로 뭐 나르는데 돈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내야, 왜냐 배가 모자르니까. 배 모자르니까 돈 많이 내야 되니까 뭐 해야 됩니까? 배 더 만들어야 되죠. 배 더 만들면 뭐 해야 됩니까? 조선소 가야죠. 내 배 좀 만들어 줄래?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선사 수주 가능성이 올라가고 이미 우리나라 1, 2월 수주가 1년 목표치에 이미 지금 40% 채웠어요. 이미 40% 채워버렸어요, 벌써. 1년 목표치에 지금 3분의 1을 해버렸습니다, 이미. 자, 그리고 최근에 신조선가가 상승하면서 조선가가 무려 예상치보다 15%나 지금 급등해 있습니다. 배값이 올라 있어요, 배값이. 일단 수주하려면. 자, 그럼 일단 돈 많이 벌겠죠. 자, 그리고 연초에 수주 물량 증가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LPG 수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LPG 수요가 필요한데 이유는 뭡니까? LNG, LPG 수요가 둘 다 필요해요. LNG가 왜 필요합니까? 요즘에 차는 전기차가 대세인데 배는 요즘에 LNG선이 대세예요. LNG선 누가 만듭니까? LNG 연료로 갈 수 있는 배 누가 만듭니까? 우리나라밖에 못 만들어요. 이거 딴 나라가 거의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플랜트도 현재 이미 수주에서 적전하고 있는 플랜트가 뭐냐면 배에다가 얘가 석유가 있으면 배가 딱 지나가고 여기다가 밑에 딱 뚫어가지고 석유 파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걸 플랜트라고 그래요. 근데 이 플랜트 옛날에 적자였거든요. 적자에서 우며 겨자먹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거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 상당히 좋습니다. 자, 어느 정도 좀 이평선 모여 있으니까 확산 구간이 분명히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 다음 종목 그냥 코드 번호를 치세요. 267500 267500 지금 빨리 치세요. 빨리 267500. 자,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어려우신 분들 많은데 자, 이게 원래 미 국채 선물하고 연동이 됩니다. 미 국채 선물하고 연동이 되는데 미 국채 선물은 가격으로 되어 있어요. 가격으로. 금리로 안 돼 있고. 금리가 오르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국채 가격은 올라요. 예.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리가 오르고 있죠. 그럼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떨어지면 수익 나는 거 KB 스타 미국 장기채 선물 인버스 ETF 2X입니다. 2X. 2배씩 움직입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아, 너무 복잡하게 하니까 머리 아프다. 자, 금리 오르면 이거 오른다고요. 그냥.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이것도 올라. 이거 ETF에 우리나라 주식입니다. 코드 번호 다시 한번 267500 267500. 자, 267500 엄청나게 급등했죠? 에 지금 기업은행 살 거냐 이거 살 거냐 둘 중에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물론 2배씩은 좀 화끈합니다. 화끈해요. 예. 화끈한 게 좋냐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냐 뭐 요 차이일 것 같은데 일단 2%까지 금리 간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30% 정도 더 오를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요게 하락 방어용으로는 파생 상품 안 할 거면 이거 ETF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거 한 종목 정도 갖고 있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도 다 알아봤습니다. 한번 열전적으로 한번 얘기해봤는데 한번 토론해보죠. 네. 먼저 자 여기서 이 종목 안 되겠다 하는 거 있겠습니까? 저는 KB스타 미국 기채 장기선물 네. 인버스 2 곱하기 예.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 더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지금 차트를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은 지금 이 정도 급등해서 매수하라고 해도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갈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차트가 너무 이게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하라고 한들 하겠습니까? 위험하다. 예. 차라리 기업은행 같이 갈 거면 같이 가긴 하는데 그렇죠. 예. 안정적이다. 안정적으로 차라리 가는 게 방송용으로 맞지 않다. 예. 방송용으로 맞지 않다. 뭐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뭐 또 제가 봐도 KB스타보다는 기업은행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다들 욕먹기 싫다고 승부 한번 보고 싶네요. 근데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명히 좀 살아는 나고 있거든요. 시장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좋다고 나쁘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스터철 대표님 한국조선해양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일단 우리 김 본부장님이 언제나 설명을 잘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듣다 보면 혹하긴 합니다. 혹하긴 한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한 가지 제가 좀 반대 의견을 내자면은 저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월봉이나 주봉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월봉이나 주봉을 보자면은 특히 주봉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주봉에 갇혀 있어요, 봉이. 오히려 이 11만 지금 3,000원, 11만 2,750원 이상 단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걸 보고 나서 가는 게 참 좋지 않을까요? 네, 사실 저는 반대를 이것 때문에 이미 해온 지 있는데 왜 조선주가 하려고 그러냐. 이걸로 반대할 줄 알았는데 기술적으로 또 문제네요, 이거. 알겠습니다. 제 종목만 반대하네요, 오늘. 날이네요, 오늘. 저는 사실 오르비텍, 슈퍼기업 전문가님 오르비텍 반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서워요. 워낙 요즘 컨디션 좋으시니까. 그 다음에 마스터천인대표의 기업은행. 이게 KB스타 인버스, 미국채 선물 인버스 2X를 못 들어가면 기업은행을 해야 돼요. 반대를 못 하겠네. 기업은행은 화려하진 않지만 좀 잔잔하게는 가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만 안 된다는 거 보네요. 자, 일단 그럼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에 판넬이 없는데 그냥 두 종목 빠졌으니까 두 종목 넣죠, 뭐 그냥. 제 거 빼고 나머지. 자, 그럼 마지막 최종 정리 우리 김지석 캐스터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론이 굉장히 빨리 끝났는데요. 이 토론 이후에는 종목 상담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로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포트폴리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심텍, LG디스플레이, 현대글로비스, 인선 ENT, 코웨이, 그리고 모두투어, 효성까지 들고 가고요. 오늘 새롭게 페노션까지 들고 가고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 오르비텍 기업은행입니다. 저희가 이 목표가와 손절가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란톡 메신저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밤 10시에 전문가님들께서 각자의 노란톡방에서 종목들을 설명해 주실 예정이니까 이제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 보시고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다시 스튜디오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바로 종목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없네요. 자 빠르게 구해주세요님, 노란통 메신저 팍스 수익 어벤져스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구해주세요님, 한올바이오 파마 37,492원 완전 디테일합니다. 비중은 5%밖에 안 되네요. 다행히. 자 계속 손절하다가 몰라서 보유 중입니다. 회복 가능할까요? 슈퍼개미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자 저는 일단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시세가 거진 나올 애들은 다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달, 3월달 넘어가면은 거진 한 90%의 제약바이오 애들은 이제 반등 시 좀 정리를 좀 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은데, 지금 손실폭이 상당히 좀 크신 걸로 좀 보여져요. 근데 어차피 지금은 손절가가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우선은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되 27,000원 정도까지 반등은 좀 다시 한번 좀 기다려 보시고 나서 거기서 이제 손절을 할 건지 아니면 종목을 갈아탈 건지 그때 결정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우선은 좀 반등을 좀 기다려 보자. 27,000원까지는 그 의견 좀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달밤님이, 김보님, 소마젠 14,550원 비중 10% 상담 부탁드려요 했는데, 자, 소마젠 이거 제약바이오 유전체 분석 관련주인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소마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450원 뭐 이 정도인데, 자 제가 봤을 때는 뭐 홀딩 해야죠. 별 수 없습니다. 저도 오늘 바이넥스가 또 문제 생겨가지고 오늘 제약바이오 오늘 또 급나겠어요. 근데 소마젠 오늘 버텼잖아요. 버텼으면 버텨야 됩니다. 12,000원까지 충분히 지지라인이 있거든요. 그래 12,000원까지 한번 보고 12,000원 이탈하면 추가로 좀 비중 더 줄이자 이렇게 보시는데, 좀 더 여유있게 손절가 잡고 보시면 11,300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11,300원까지는 그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비중 10%니까 홀가보다니까 일단 보유하시고요. 반등할 때는 반드시 15,000원대에서 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근처 오시면 그냥 싹 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약바이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안 되고 있다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CD. 자, 종목 많이 주셨네요. 이분은 제가 나중에 우리 슈퍼게임 전문가님께 따로 부탁을 드릴게요. 네. 종목 2개씩 주셨는데 그냥 2개 주시면 한 번에 좀 하긴 그렇고요. 자, 그럼 김보님,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매수가랑 비중 잡아주세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좋죠. 당연히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 좋은데 많이 올라갔을걸요 아마. 예, 인터내셔널이에요. 신세계. 야, 기간 수급 보세요. 장난 아니네요. 자, 이거 연기금이 거의 싹쓸이 매수 중이에요. 예. 이거 옛날에 마스터 천지 대표님 추천 주잖아요. 예, 맞아요. 예, 이거 비디비치랑 오프화이트 얘네가예요. 오프화이트랑 그 다음에 탐포드 직구 이쪽에서 하거든요. 요즘에 컨택트로 나가서 쇼핑하고 이런 거 다 얘네는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해요. 예. 그러니까 온라인 다 오프라인 다 하니까 예, 근데 좀 자세한 매수가는 제가 노란통 메신저에서 비중이랑 같이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수익님도 우리 힘드시겠지만 슈퍼게임이 또 천지 대표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천지 대표님 오늘 지금 컴퓨터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예, 사무실 들어가서 아이노님의 제넥신 요거 상담해드릴게요. 네네. 자, 그다음 첨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보 예전에 추천주입니다. 천지 대표님 추천주니까 그때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 SK 바이오팜입니다. 천지 대표님이면 이것도 그때 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CS 윈드 65,000원 비중 10%입니다. CS 윈드 자, 풍력주입니다. 우리 슈퍼게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죠. 그래서 일단 시장 관심은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지금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풍력주들이 최근에 이제 좀 조정 국면에 좀 진입을 좀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좀 되실 것 같은데, 122평선 이탈 흐름이 좀 나와서 한동안 좀 깨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 여기서 이제 빠르게 살아나려면은 최소 마지노 노선은 이제 122평선은 지지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이 국면이 이탈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좀 보유하면서 평단가를 낮춰가는 전략으로 보시던지, 아니면 손절하고 아니면 종목을 갈아타시는 전략을 하던지 좀 결정을 좀 하실 걸로 좀 보여져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바이든 정권이 이제 시작이 좀 됐기 때문에 신재생 쪽은 분명하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시장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평단을 좀 낮춰놓고 좀 접근한다 하면은 다시 이제 122평선을 안착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때 평단을 낮추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노려보는 전략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막판입니다. 현대리바트 들어온 게 하나 있어가지고, 현대리바트 신양님이 현대리바트 아직 들고 있습니다. 19,600원 15% 아주 간단합니다. 보유입니다. 보유. 자, 현대리바트 제가 여기서 추천 주기도 했어요. 현대리바트 현재도 보유하고 있고요. 노란통 메신저상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중은 저희 5%밖에 안 돼요. 근데 왜 15% 들어가셨어요? 왜? 우리 5%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들고 가셨어요. 하지만 저희가 손저가 잡아드릴게요. 손저가 16,000원 잡고 일단 보시는데, 노란통 메신저에서 제가 손저가는 따로 잡아서 또 대응해드리고, 일단 올라온 17,200원, 그 다음 18,200원에서 분할로 조금씩 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종목 상담 지금까지 해드리고, 아직 저희가 다 못한 종목 상담은 저희가 사무실 복귀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힘차게 달려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정말 좀 더 좋은 수익률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통의 종목 상담 바로 복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